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대략적으로 미국 주식과 어떤 한국인들의 투자 행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그래도 저는 미국이 계속 좋아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지금 거의 한 달간 TQQQ가 거의 한 20% 빠졌죠. 제 영상에 이 레버리지 ETF 사지 말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찾아보시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나 뭐 어떤 책 같은 걸로 뭐 무한매수법 있다 헛소리를 하면서 이런 거 사라고 좀 부추기는 인간들이 있던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TQQQ 뭐 2배, 3배 이런 거는 쳐다보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가 투자를 뭔가 레버리지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비트코인 사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TQQQQ의 한 나스닥의 4배 되거든요. 네, 그거를 사시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거는,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적어도 수수료가 없어요. 예, 적어도. 근데 이제 결국에는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세요. 예, 그게 훨씬 낫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TQQQ 같은 상품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1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12%에서 15% 정도의 비용을 내면서 여러분이 이거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럴 거면 그냥 비트코인 사시면 됩니다. 이런 것보다 비트코인이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거 티커들을 제가 한 번도 안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그 레버리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딴 거 사지 마세요. 예. 이런 거 여러분이 투자하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은, 저도 제가 코인베이스도 가지고 있었었고 지금 없지만, 예. 테슬라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냥 본주 사서 모으시면 돼요. 테슬라 자체가 어차피 나스닥이 한 2.5배에서 2배 정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2배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면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반독점입니다. 구글의 웨이모를 빼고는 경쟁 업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뭐 중국 업체가 물론 SD 같은 걸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 업체가 중국 밖으로 과연 나갈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저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딥시크 같은 것도 사실은 뭐 문제는 없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걷다가 뭐 쓰는 거 되게 좀 막 차단이 되고 되게 불안해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중국이 만든 FSD도 뭐 기술 자체는 모르겠지만은 테슬라를 쓸 수밖에 없게 갈 겁니다. 그리고 웨이모도 일정 지분을 차지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 사고 있고요. 예, 저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데, 대신에 이 TSLL이랑 이 테슬라 3배짜리 탄 한국인들은 싹 다 죽여야 됩니다. TSLL이 한국인들 40%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런던에 상장되는 테슬라 3배짜리는 한국인 비중이 90%라고 하는데 그건 다 아마 죽을 거예요. 그냥 테슬라는 본주 계속 모아 가시면 돼요. 그러면 부자 됩니다. 근데 그 쉬운 길을 두고 본인이 마켓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계산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걸 하시는 건데, 뭐 각자 선택을 하시겠지만 저는 자꾸 그렇게 레버리지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이게 캐리비안의 해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망자들인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시장인데 여러분들 돈도 못 벌고 계속 이렇게 떠들게 되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시장에서 몸이 불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이제 그 자본금 시드거든요. 계속 녹아내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면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건데, 본인들이 고통받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남만 어떻게 괴롭히면 되는 줄 알고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절대 레버리지 같은 거 투자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최대 만까지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최대 폭락했을 때. 그래서 뭐 당장 몰빵 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사 모시면 됩니다. 뭐 이게 당연히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고, 뭐 이번 주가 하락이 끝날 수도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도 좀 더 무서울 거. 왜냐면 되게 변동성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관세 말고도 이것저것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 현금을 좀 신중하게 쪼개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얼마 산다든가 이런 식의 전략을 짜시면은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바이든 정부 때부터 보면은 이제 정부가 지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막 풀어서 그 돈으로 경제를 이제 과잉으로 좀 부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도 엄청 많이 오르고 증시도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 현재 미국
상위 10%가 40, 50%의 소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 40, 50%. 근데 이제 하위 50%의 사람들은 물가 상승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를 이 트럼프 행정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대단한 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시장과 경제는 뭔가 좀 약간 훅 됐고 이제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부 지출이나 이런 거에 약간 좀 약간 취해 있다, 정신 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서 줄일 거고 대신에 이제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은 증시나 경제가 좀 꺾이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디톡스 피어리드라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마약이나 약물 같은 거를 했을 때 이제 그걸 끊게 되면 금단 증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극복하고 다시 또 좋아지는 방향으로 해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디톡스 기간이 뭐 올해 내내가 될 수도 있고 뭐 상반기까지만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과정을 겪어내면서 아마 트럼프는 법인세도 깎아주고 그리고 아마 이제 처음에는 좀 때릴 거예요. 여기저기 때리면서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커지고 그 아래로 갔을 때는 이제 뭐 소득세라든가 뭐 법인세 인하 이런 걸로 경제가 다시 부양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 과정이 되면 증시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양극화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죠. 치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본인이 지지율을 깎아 먹으면서도 시장을 이렇게 하락시키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도 어떤 한국인으로서 그런 행정부에 대해서는 뭐 좋은 관점을 가질 수 없겠지만은 근데 사실 그건 사실 트럼프가 알 바가 아니죠. 세계인들이 자기를 좋아해줄 이유는 자기를 좋아해주면 왜냐면 그 사람은 미국인들이 뽑아준 사람인데 미국인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지 뭐 전 세계 사람들을 왜 고려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애초에. 근데 이제 현재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서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고통이. 근데 한국은 지금 어떤가요? 한국은 지금 뭐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형마트가 망했는데도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전혀 없죠. 예, 전혀 없는 거고 미국은 본인들이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 지출을 삭감을 해서 물가를 잡고 증시가 고통을 받더라도 이제 돈을 풀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건전하게 민간 투자나 이런 걸로 성장을 부양하겠다는 거고 그 민간 투자는 이제 트럼프가 해외에 있는 공장들을 막 이렇게 협박을 해서 가져오겠다는 말인 거거든요. 물론 뭐 그게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방향은 얘네들은 문제를 인지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뭐 미국이 뭐 경제 성장 같은 게 다 끝난다고 하겠지만 물론 뭐 당연히 정부 지출 같은 걸로 좀 꺾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미국의 인구 구조나 기술 같은 건 전혀 망가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이런 디톡스 기간이 있으면은 저는 계속 미국 주식을 사서 모을 겁니다. 뭐 저는 이걸 5년, 10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미국의 AI 같은 거는 저는 전혀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거기에 있는 뭐 일부 굉장히 위험한 양자컴, 슈마컴, 뭐 무슨 뭐 템프스 AI 뭐 그런 것들은 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AI 자체는 저는 안 망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 불마켓을 보고 있고 이번 6개월 1년 동안의 하락장에서는 주식을 사 모을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한국은 뭐 어떤가요? 한국 이게 제가 그냥 네이버 뉴스 아무나 들어가서 첫 페이지에 본 겁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이런 정치인들 솔직히 딱히 별로 관심 없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뭐 야당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야가 지금 합의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동의 지금 처리하자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대통령 조속한 직무복귀 기대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무슨 상관인가? 이게 지금 상속세 여기 관련 있는 사람들은 3.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체 국민에. 근데 지금 경제가 이 사람들이 힘든가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당위를 떠나서 지금 이게 정부를 이끌어 가거나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가요? 이게 지금 나머지 90%의 국민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저는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상속세가 중요한가요? 이게 지금 뭐 당장 우리 국가의 모두가 다 처리해야 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뉴스인가요?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전혀 안 가거든요. 뭐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탈출하지 않게? 뭐 그것도 방법이 있겠죠. 근데 뭐 그럼 그거는 뭐 그냥 처리를 하든가. 근데 지금 시급한 일이 다른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든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지들 어떻게든지 한 번 더 해먹으려는 딱 그 마인드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짤이 누가 만든지 참 명짤인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진짜 명짤인데 되게 재밌죠, 이게. 예, 나라로부터 받은 은혜도 없으면서 위기가 닥치면 떨쳐 일어나는 독특한 유전자를 가진 민중이 화답하여 일어나 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탄핵 반대든 찬성이든 간에 이렇게 미세먼지 150이나 되는데 나가서 자기 건강 다 망쳐가면서 이렇게 시위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 뭐 얘네들 따위들 때문에 제 소중한 패를 뭔가 할 마음이 저는 전혀 없거든요. 예, 누가 되든지 지금 정책이 바뀌었나요? 예, 문재인 때부터 윤석열까지 지금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예, 저는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싸운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전혀 싸운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얘네는 그냥 딱 하나예요. 예, 지들 돈 챙기랑 지들 권력 챙기기밖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애들을 위해서 본인들의 소중한 시간과 건강과 돈을 씁니까? 예, 진짜 100원 한 장 쓰지 마십시오. 예,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세요. 제가 볼 때는 예, 미국이란 나라가 유일하게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보다 못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예,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 날에 그냥 나가서 건강 낭비하지 마시고 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예, 본인 인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